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요시라고 합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일본인, 아버지는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18살에 출산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친부와 불같은 사랑에 빠지셨고 저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친부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남자였습니다.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어머니는 10달 동안 저를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95년 겨울 제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제 친부도 저의 탄생을 축하하며 어머니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벌은 못 준다고 제 친부는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는 18살의 나이에 저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래도 외갓댁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저는 그래도 못 먹고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한 5살쯤 되었을 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고생하면서 키우시는지 알게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한국식으로 눈치라는 것이 생긴 것이지요. 그러던 중 어머니께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엄마를 뺏기는 것은 아닐까 불안했어요.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한국분이셨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왔다가 어머니와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도 일본에서 한번 만났었던 적이 있는데 어렸을 적이라 기억이 흐릿하지만 아버지가 있었다며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스물스물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면 엄마의 남자친구가 올 때마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었고 또 선물을 사다 주고 좋은 곳에서 잘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부자 아저씨랑 결혼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그분은 2년 정도 서로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며 장거리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외갓집에서는 어머니가 한국 가서 살아야 한다고 저보고 이제 엄마를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하긴 그때 엄마 나이 2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린 맘에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당연히 같이 간다고 울면서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외할머니 마음도 이해가 가요. 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손자보다는 본인 딸이 우선이지요. 저는 그렇게 찜찜한 마음을 가진 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한국인 아버지께서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지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적응도 하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습니다. 점차 아버지와도 친해져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일본보다 한국에 사는 것이 더 편했어요. 그리고 저도 호적 정리를 하여 법적으로도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요. 어머니는 부자간의 친목을 다지라며 저를 두고 일본 친정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이 어머니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그만 생사를 달리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고 어린 나이에 찾아온 엄마와의 이별은 이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본으로 당장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꼭 안아주며 울음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장례를 치르고 보니 한국에 와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를 챙겨서 오신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지 제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저를 다시 일본으로 보낼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저와 좀 더 잘 맞았어요. 문화적으로나요. 그리고 외가 쪽에서도 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친부를 닮았다고 저를 보면 딸의 불쌍한 인생이 생각난다고 은연중에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죠. 어린 마음에 정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생존 욕구로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팝도 만들어 놓고 청소도 하자. 아버지는 저를 불러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올게 왔다 싶었지요. 숨죽이고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요시야 어린애는 어린애답게 굴어야 한단다. 너무 일찍 철든 아이만큼 슬픈 건 없어. 난 너가 좀 더 아이다웠으면 좋겠어. 엄마는 엄마고 너는 너야. 난 너도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나름의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들도 있었기에 그 괴롭힘은 쉽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아버지는 저를 왜 거두어서 키우실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쉽게 재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저 때문에 재혼은 못하는 거 아닐까. 친부모들도 아이 두고 재혼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물며 친부모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지원에 저는 삐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이 흘렀고 성인이 되면서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친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진짜로 자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중학교 시절 저는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한국 할머니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줄 모르고 하신 말씀이겠지요. 애는 다시 일본으로 보내고 아들아 새 장가 가렴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잠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요시야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요시를 돈거인의 명목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아들로 데려온 겁니다. 애초에 미혼모와 재혼을 할 때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데려온 겁니다. 새 장가는 제가 원하지 않고요. 요시 올 때 됐으니 말 조심하십시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다니요. 그 후로 저는 저를 버린 일본보다는 한국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꼭 성공해서 아버지를 부양하고 용돈도 드리고 부자지간처럼 골프 여행도 다니고 싶다 생각했어요. 한국인이 되기 위해 저는 한국군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한국 영주권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 국적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자원 입대를 해서 당당하게 한국 남자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역 1급으로 군입대를 했고 아버지는 이해가 안 가는 눈치셨습니다. 굳이 안 가도 되는 걸 사서 고생을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군복무를 마치고 저는 대학교를 나와 지금은 어엿한 29세의 청년이 됐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일본어 통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 자유롭게 시간 조정이 가능해 아버지와 여행도 많이 다니죠. 지금은 아버지와 일본 여행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일본에 와 있다고 했지요. 아버지는 떠난 제 어머니가 그립다며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서 부자지간에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2달째 일본에 머물며 어머니를 온 몸으로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중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남자 대 남자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재혼 생각이 정말 없었는지, 아버지는 왜 저를 거두셨는지요. 아버지는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그렇게 인기 없어 재혼하고 싶다고 하는 줄 아냐. 그리고 강아지를 키워도 죽을 때까지 보살피는 게 인간의 도리야. 나는 널 거두기로 정했고 엄마도 잃은 어린 너의 눈망울을 보는데 어떻게 내가 외갓집에 다시 보내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정말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만간 여행이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들어가 또 계속 삶을 살아갈 생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시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카즈하야 님도 정말 잘 자라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동 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